2012년도 해외에 있다가 비트코인을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지나쳐서 보고 저런 것도 있구나, 또 새롭게 유행하는 무엇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블록체인이 있고 인터넷이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 수 있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큰 기술이라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랐죠. 블록체인에서의 킬러 애플리케이션, 첫 번째 거래소가 첫 번째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2012년도에 해외에 있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봤는데, 그때는 뭐 그냥 좀 지나쳐서 보고 저런 것도 있구나. 근데 이게 뭐 원래 인터넷의 초창기에도 이제 그런 저런 시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또 새롭게 유행하는 무엇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제 그 뒤에 블록체인이 있고 이것이 인터넷이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 수 있는 어떤,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큰 기술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더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원래 알고 지내고 타이드 인스티튜트를 같이 파운딩 설립했던 멤버로 인연을 맺었던 이제 유영석 대표가 이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둘 다 좀 한가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다가 이것이 뭐 되게 단순히 기술일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은 이제 사회에 이것들을 알리고 에듀케이션,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이것들의 어떤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이제 같이 이제 해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유 대표도 프로그래머는, 엔지니어지만 프로그래머는 아니기 때문에 루비 온 레일즈 같은 것들을 이제 독학해가지고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면서 이게 효과적으로 좀 알려내기 위해서는 또 단행본 같은 것들, 다양한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다. 책도 하나 쓰셨죠? 그때 저는 책 작업을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뭐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막 문을 열었던 그 은행권 청년 창업 재단의 디캠프, 거기서 저희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참 예전에 제가 창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유 대표도 창업을 여러 번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전보다는 좀 쉽게 창업을 하고 부담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달인가에 시범 서비스 시작하고, 뭐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들을 한 뭐 6월 정도로 시작하자 뭐 이렇게 뭐 했는데, 그때도 거래소 를 이미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랐죠.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각 그 기술의 성숙 단계와 사회의 수용 정도에 따라서 해당 시기에 먹히는 유스 케이스와 잘 되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블록체인에서의 킬러 애플리케이션 첫 번째는 법정화폐와 이 새로운 경제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거래소가 첫 번째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거래소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좀 계기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경로가 이제 뭐 제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06년경에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반달리스트라는 의류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2000년대 초반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걸 많이 봤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005년 6년 되면 이제 또 이제 다음 모바일 혁명이 언제 올 줄도 몰랐던 거고, 그때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강 국면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인터넷 회사들 이제 혁신은 끝났으니까 이제 머니타이제이션을 막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관리 모드로, 혁신 모드가 아니라 관리 모드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다음도 굉장히 커진 회사가 됐고 막 이렇게 많이 컸죠.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됐을 제가 들어갔을 때 한 200~300명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데에 그 인터넷 산업의 혁신이 이렇게 전이될 수 있을 그런 방법론 같은 것들, 좀 오만했을 수도 있고 자신감이 넘쳤을 수도 있고, 뭐 그 아이디어 자체는 그 이후에 쭉 봐도 이제 좀 시기가 빨라서 그랬던 것들이지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을 텐데, 모바일 혁명 이후로는 또 말이 되는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기들을 갖고 다니면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좀 이제 설익은 생각이었을지 몰라도 예.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의류 사업을 하다가 의류 사업을 하면서 의류 산업의 문제점을 알게 돼서 또 그것을 사회적 기업의 문제로 풀기 그 방식으로 풀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 설립하고 그러니까 1년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역시나 지금 시대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쨌든 기술이다라는 것들을 좀 제가 이제 이런 힘든 경험을 하면서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뜻이 좋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하더라도 기존의 권력관계나 기득권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이런 뭔가 주도권을 쥐려면 그다음 변화를 촉발시키려면 기술이라는 무기가 굉장히 유효하더라. 그러니까 기술 외에는 그렇게 사회에 이제 변화를 주기가 어려워진 거라는 것들을 뭐 좀 좀 깨닫게 됐다고 할까요? 그런 타이밍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봤을 때 이것은 이제 가능성을 인터넷의 미래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질서라든지 그러니까 요즘 제가 하고 다니는 얘기가 이 머니타이제이션과 그 경제와 대비되는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것들이 제가 사회적 기업 했을 때 우리가 다양한 가치들 그러니까 화폐화 되지 않는 다양한 가치들을 이렇게 비즈니스화하고 그런 것들의 가치 체계를 만드는 것에 어떤 현실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는 이제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좀 신나는 거였죠. 굉장히 사회적 기업 할 때는 굉장히 막 정부에 손 벌려야 되고 대기업에 손 벌려야 되고 막 이런 차원이었었는데.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많은 기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은 그 종전의 기업들이 그냥 이윤 추구만 했다면 이윤 추구가 아니라 이건 임팩트 추구를 하는 거고. 기존의 이윤으로 환원되지 않는 임팩트들. 예컨대 뭐 우리가 지금 오늘도 미세먼지가 자욱한데 누군가가 이게 재생에너지를 막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이 사실 많은 가치를 주는 건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지불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 공헌한 내용을 어떻게 카운트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화폐 경제 영역 밖에 있는 이윤 추구 경제 밖에 있는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화하고 그것들을 소셜 임팩트 같은 것들로 의미 부여도 하고 이제 수치화도 해가지고 이제 경제를 약간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로 이제 바꿔가는 저는 그런 흐름이라고 사회적 기업을 이해하거든요. 뭐 공제 노동자들의 권익뿐만이 아니라 저는 항상 이게 경쟁력이랑도 연관시켜서 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의류 산업이라는 게 항상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 생산 능력, 생산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는 거죠. 그냥 장기적인 관계 맺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하청으로 끝나고 말고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존된다면 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일본의 뭐 그 데님 생산지라든지 일본도 많이 그 무너지긴 했지만 그다음에 뭐 뉴욕의 가먼트 디스트릭트라든지 뭐 이태리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스코틀랜드의 뭐 모직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류의 그런 것들로 이제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 의류 산업의 문제점은 이제 쓰는 소재들이 굉장히 환경 오염적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친환경적인 것들로 바꿔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탄소 배출 문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실 의류는 뭐 그렇게 전기 자동차나 재생에너지처럼 그 임팩트가 크진 않아도 매일 입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뜻을 해 나가려면 이제 어쨌든 이제 규모가 점점 커져야 되고 이제 승수 효과라고 해서 이제 경제적 효과를 자꾸 규모를 키우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 뭐 한계에 봉착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요즘에 문송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저는 또 기술 결정론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술이 가지는 혁신성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뭐 예전 시대에 사회혁명의 시대, 뭐 프랑스 혁명서부터 쭉 이어져 뭐 근대에서도 1960년대나 70년대에는 어떤 이론과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었다면 지금은 저는 80년대 극소 전자혁명 이후에는 어쨌든 기술이 사회 변화를 촉진시키는 원동력, 수레바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 좀 생각이 이르게 됐습니다.